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전 기획재정부 김용진 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엄태준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새해 들어서 첫 인사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이렇게 좀 연말에 자주 인사를 못 드린 게 정말 죄송한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를 들어서 죄송한 마음과 함께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새 영농교육장에 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많은 것을 했거든요. 가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그래도 그 지역에서 어느 분이 가장 인기가 좋은지 박수 소리로 제가 이렇게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보니까 우리 그 조합장님이 제일 인기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시죠. 우선 우리 홍수철 조합장님 제가 느끼는 거 그런데 이렇게 또 동의해 주시면 큰 박수로 우리 또 노가면의 농업을 위해서 크게 일해 주시라고 한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실 오늘은 또 농업과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눠야 되는 자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장님 박수 소리가 큰 게 저한테는 한편으로 감사하면서도 많이 좀 상의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생각이 드는 게 작년부터 WTO에서 우리 그 개도국 지위,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포기하면서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많다는 거가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부터 이렇게 좀 아주 길진 않지만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이 자리에 가장 어울리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WTO는 우리 이제 지구상에는 나라가 많잖아요. 국가가 그렇죠. 국가는 많고 국가마다 이 국경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한 나라에서 회사가 있고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면 국내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이제 해외 시장에서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SK 하이닉스가 그렇고 삼성이 그렇고 그런 것처럼 농산물 시장도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WTO는 그야말로 세계 그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 나라들에서 이제 있는 기업들이 만드는 물건들을 서로 국경을 넘나들면서 팔고 하는데 가급적 규제하지 말자 이거거든요. 자유무역주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사는 나라가 있고 못 사는 나라가 있죠. 또 기업도 아주 큰 기업이 있고 작은 기업이 있는데 헤비급 선수하고 이 작은 패더급 선수하고 그냥 둘러 싸워서 어떻게 하라 그러면 그거는 뭐 결과가 불거도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후진국들, 개발도상국들은 그 자유무역 이렇게 하는 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안 한다. 당연히 이제 큰 나라에서 큰 회사가 만든 물건을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우리는 관세를 많이 매길 거야. 관세를 높게 매겨서 그 물건 값이 비싸게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든 거하고 이렇게 해서 공정한 경쟁을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가 바로 이제 그 개도국 지위를 인정하고 이제 보호 관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였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 다 선배님들이시죠. 저희 아버님 세대에
가장 많은 노력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허리띠 졸라매고 당신들이 일하신 만큼의 보수를 다 받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나라가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일하신 게 만약에 100원이라면 한 80원 정도 받고 20원 정도는 사실 기업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가격을 싸게 만들었던 우리나라 그 아버님 세대에서 만든 물건들은 품질은 좋으면서 가격은 싸고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만 하더라도 뭐 세계 12, 13위 막 이렇게 하고 그걸 또 넘어서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통계학상으로 이렇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그 선진국들이 모여있는 그 조직이 바로 OECD입니다. 많이 들으셨잖아요. OECD에 우리 대한민국 가입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OECD 국가들은 꽤 많죠. 그런데 그게 그 50개는 안 돼도 그 정도 되는데 지구상에 있는 국가 중에서 20개 나라만 뽑은 게 있어요. G20이라고. 거기에도 우리나라가 속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올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민 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서는 나라를 세계에서 또 뽑았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OECD에도 가입되어 있고 G20에도 들어가 있고 또 국민 소득이 3만 불을 넘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키는 그러한 나라들은 굉장히 적거든요. 대한민국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서 WTO에서 개발도상국, 후진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계속 가는 게 불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 그렇게 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농업은 뭐냐면 그 국민들의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 나라 존재를 좌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농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우리들이 먹거리거든요. 우리가 먹지 않고 살 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농업 분야를 완전 개방해서 가격 경쟁의 시장으로 내몰아 버린다면 우리는 뭐 미국이나 캐리포 이런 데서 만든 농산물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농사 안 짓겠다 그러겠죠. 소리 나는 거 뭐하러죠? 팔리지도 않는 걸 왜죠? 이렇게 농사를 안 짓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그 농산물을 사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결과로 이어지냐 하면 그때는 그게 이제 무기가 돼버립니다. 그쪽에서 우리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우리하고 무역 마찰을 일으키거나 감정이 안 좋으면 우리 대한민국에 그 농산물 안 팔 거야 이러면 먹는 거가 없어져 버리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작년에는 우리 반도체 그거 하는 일본에서 그 핵심 부품 소재 안 팔겠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먹거리가 그렇게 된다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 농업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없어서 포기는 해야 되지만 또 대한민국에서 농업이 그렇게 중요한데 농업을 포기할 수도 또 없어요. 이제는 그거를 두 가지를 일을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농업하시는 분들이나 국민들이 이 점을 분명하게 갖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뭐 그냥 무조건 이거를 개도국 지위 포기했다고 무조건 잘못됐다.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포기한 것도 잘못했다 지적을 해버리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면 그게 다시 물러질까요? 그게 아니죠. 중요한 건 현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 상황에서 농업을 농사 짓는 분들,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민들의 그 안정된 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건지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국가 간의 협상이고 거기에는 그 국가 간의 협상에 있어서 그 룰, WTO에서 그 협약상에 체결된 그 기본적인 룰들을 정부가 어기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방 정부가 결국 그 농민들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는 일을 그것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거의 핵심은 저는 로컬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시는 작년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이천시 전체에
먹거리와 관련된 종합계획을 푸드 플랜이라는 그 이름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짜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몇 개월째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문가하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우리 이천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그 농산물들을 가급적 다 우리 이천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이천 시민들이 다른 지역의 농산물을 사 먹지 말고 이천의 것을 다 사먹을 수 있도록 가급적 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천은 이천에서 만드는 농산물만큼은 다른 데보다도 더 좀 우리 생명에 유리하고 그래서 농약도 좀 덜 치고 그러한 부분들은 또 우리 정부의 중앙정부에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팔당 항수원 물을 맑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규제를 하는데 우리가 농약을 안 치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 품도 많이 가고 수확량도 적어지고 그러니 그 돈을 중앙정부에서 대라. 그렇게 하면 우리 이천에서 재배되는 그 농산물들은 정말 그 건강에도 좋고 정말 품질도 높아질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시행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 그 경로당에는 중앙정부에서 이제 그 정부미로 쌀을 공급을 해줍니다. 정부미 가격으로. 정부미로 이제 경로당에 이렇게 어르신들 이제 식사해 드시라고 쌀을 드리는데 그게 정부미거든요. 그럼 우리 2천 쌀이 있으니까 2천 쌀로 드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근데 비싸잖아요.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를 우리 2천시에 세금으로 그거를 내드리겠다. 공공급식이 그것만 있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여타가 있습니다. 그러면 쌀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다른 농산물들도 그렇게 하고 중요한 거는 수요와 공급을 그래서 우리가 인천시가 가급적 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농민들께 이거 좀 알려드려가지고 수급이 잘 안 맞으면요 농가 소득이 불안정한 겁니다.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이게 굉장히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좀 함께 같이 고민해주고 그런 이천시의 그 먹거리 종합 계획을 세우는 데에는 사실은 우리 농업도 여러 단체들이 있고 그 단체를 대표하는 그 단체장님들이 계신데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또 회원분들의 입장, 그 이익을 대변하죠. 그런데 그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막 충돌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경험해 볼 수 알지만 만약에 경쟁을 해가지고 저 사람을 쓰러뜨려야 되겠다고 하면 힘껏 싸워야 되는 거지만 싸우는 거 가지고 싸운다면 결국 같이 죽는 게임이라고 하면 이 이천시 먹거리 종합계획이 세워질 수 없다면 계속 싸워야 되겠나요? 안 되죠. 그때는 결국은 우리 회원들을 요만큼 각자 요만큼 양보하겠다고 해서 단체장들을 협의하고 각 회원들을 획득시켜서 이렇게 가야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다. 요즘에 가장 많은 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 발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계속 발전하고 싶어서 갔는데 그게 너무 투쟁적이고 경쟁적으로 이렇게 싸우는 식으로 해서 발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발전하는 놈이 있고 발전 못하는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다 터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한 지역의 공동체가 이천이라고 하는 지역 공동체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함께 같이 잘 살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가 인정하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에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 이천시를 넘어오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막아내느라고 사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걸 양보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복숭아 축제도 2, 3일 앞두고 그것을 취소를 결정해야만 될 때는 그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복숭아 축제 취소하고 쌀문화 축제 취소하고 인삼 축제 취소하고 또
지난해 이른 봄부터 경기도지사님 설득해가지고 우리 이천에서 1박 2일로 경기도가 예산을 다 쏟아부어서 하는 그 정책축제, 그 경기 도민의 날 행사를 우리 이천에서 해주십시오. 하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가을에 그걸 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가는 세계 도자 비엔날레, 예, 그거는 4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거 돈이 풀리면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했어야 되는데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거를 막아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저는 그거를 할 수가 없었고 도지사님 설득시켜서 결국은 안 했는데 그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사실은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선택이었지만 시민 여러분들께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사한 거는 그 힘겨움을 같이 또 이렇게 공유해 주시고 이겨내는데 동참해 주셨으니까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래서 올해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그 시민 여러분들이 그렇게 동참해 주신 데 대해서 보답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는 이 경기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거 말고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고 특히나 우리 이천과 관련해서는 세계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았던 거가 우리 이천에는 크게 좀 피해를 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좋아하든 싫어하든 반도체 산업이 앞에서 이끌어가는 나라입니다. SK 하이닉스, 삼성, 그렇죠? 이 나라는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글로벌 기업. 일본이 건설 산업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적이라고 하면 미국이 또 군수 산업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국가라고 하면 대한민국은요 명실상부하게 반도체 산업과 또 문화 산업, K-팝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네. 이거가 이끌어가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 이쪽에서는요 그동안 뭐 전자제품, 차량, 뭐 문화 이런 게 다 일본이 다 주름 잡고 있었는데 지금은요 대한민국 현대차 지금 뭐 베트남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일본 차는 이제 추월 당했어요. 색깔적으로 품질이 좋아도 우리 이 동남아시아권에서 우리 한국의 위상이나 이 이미지는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일본을 추월했고 일본은 굉장히 좀 위기를 느끼는 상황이고요. 이 속도가 이 흐름이 지속될 거라고 다들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인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정치가 좀 못 따라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가 좀 우리 시민들을 너무 편가르지 않고 그 시민들이 하는 만큼만 또 청년들이 하는 만큼만 좀 잘하면 정말 뭐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거는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제 반도체 경기 말씀드리다가 이거 봤는데 이 반도체 경기가 작년에 정말 재작년에는 최고로 좋았고 작년에는 최고로 나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봄에 SK 하이닉스로부터 받은 우리 이천시가 받은 돈이 세수가 3,279억 원이라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또 반도체 경기가 또 완전히 하락을 해가지고 올해 이제 봄에 받아야 되는 게 예상하기를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를 예상하니까 2,800억 이상의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올해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면 얼마나 졸라매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우리 그 시의회 홍원표 의장님을 비롯해서 9분의 의원님들께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우리 내년을 좀 준비를 하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들어왔던 그 하이닉스 그 세수의 상당 부분 그리고 일부를 절약을 해서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는 걸 항목을 만들어 놓고 세금을 떼서 거기에 좀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올해 이제 어려운 시기인 올해 이렇게 버티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한 700억 원가량의 이제 긴축 재정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보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도 내에서는 지금은 불가피하게 23만 2천 시민들이 그 700억 원을 좀 나눠서 그만큼은 함께 고통분담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언론에서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특히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작년 연말부터 올해 이제 계속 좋아질 거라고 하니까 내년에는 이제 원상 회복이 될 것이고 올해만 고생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 그 이천시는 정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뭐냐면 왜 또 하필이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시장이 또 바뀌어가지고 이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많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해 저희들이 그 중앙정부 그리고 경기도가 해마다 그 항목을 선정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정말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점수를 매깁니다. 해서 각 지자체에 순위를 매겼습니다. 순위를 매기고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수상 성적도 발표하고 또 시상금도 꼬리표가 안 달린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예산도 별도로 이렇게 내려다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읍면에 이렇게 대표적인 것만 현수막을 걸어드렸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뭘 벌어야 쓰고 여가를 즐기고 하는데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꼽고 있고 또 요즘에는 재난재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 시민들의 그 재산과 건강을 위협하니까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그리고 시민들이 그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낸 세금들을 얼마나 잘 예산을 편성하고 잘 쓰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전국에 226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226개 시군에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정책, 일자리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천시가 1등이다라고 해서 일자리 대상에서 최고상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부분들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행안부에서 평가한 그 재난관리평가에서 역시 최우수상 그리고 지방세정 안전평가에서도 최우수상 그리고 지방재정분석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뭐 항목을 나누지 않고 그 모든 항목들을 다 합쳐가지고 종합평가를 했습니다. 종합평가를 했는데 거기서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작년에는 여러 여건들이 좀 안 좋은 속에서도 정말 시민 여러분들이 걱정도 많으셨지만 그 걱정 속에서도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 박수도 보내주시고 또 그거에 보답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이룬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해서 지금은 제가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민들을 우리 공무원들을 함께 다 응원하고 우리 서로를 응원하는 의미에서 칭찬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장 선거가 시작된 지가 이제 제가 7번째니까요. 이미 선배 시장님들이 3번씩 하셨으니까 24년에 25년도 넘었어요, 벌써. 근데 수십 년 동안 시민들은 정말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고 하는데 해결되지 않은 그 수건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들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차곡차곡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모가니까요. 모가는 사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가장 큰 수건 사업이
이천 시내에서 대원을 지나서 모가, 철서 이쪽으로 가는 이 319 지방도 이거가 좀 빨리 넓혀져야 된다. 그렇게 바라고 요청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취임을 해서 도대체 그게 어떠한 연유인데 자꾸 된다 그랬나 안 된다 그랬다가 약속했다가 그렇게 안 되고 하는지 그 내막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 319 지방도는 이 도로 건설하는 비용이 순전히 다 경기도 예산으로 까는 거예요. 경기도. 그런데 경기도에 물어봤죠. 경기도에 물어보니까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인구 규모로 따지면 우리 이천시는 또 인구 규모가 작은 도시예요. 뭐 큰 것이 좋고 뭐 작은 것이 나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 329 지방도를 이렇게 우리 이천 시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다른 31개 시군에 이런 사업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지사가 여기를 뭐 특별히 평가절하해서 안 돼 이게 아니라 그 순위를 객관적으로 해가지고는 자꾸 밀리는 거예요. 올라갔다가도 밀리고 뭐 떨어졌다 좀 올라가고 이러니 그러면 이거를 시민들은 계속 원하는데 10년 후에 될지 20년 후에 될지 이거 그냥 그렇게 하면 잘하는 걸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결국 이 도로를 만약에 개통을 해서 1년 동안 그것을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그래서 지역 경제가 좋아지는 것을 우리 돈으로 평가한다면 얼마가 되겠다. 만약 그게 1년에 1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다 그러면 10년이면 1000억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천시 원래 경기도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을 이천시 예산을 부어서 그 돈보다 좀 적게 들어가는 거라면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 그 시의 의원님들하고 우리 간부공무원들하고 같이 좋다 그러면 이천시의 이 319 지방도에 중에서 이 동지역은 우리 이천시 돈으로 좀 깔고 땅도 사고 도로공사도 하고 나머지는 경기도에서 해달라고 하면 순위를 올려서 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해서 이 329 지방도가 결국 경기도하고 타결을 해서 이제 기다리지 않고 올해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직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과정에 이러한 과정을 아셔야 되고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안 풀렸던 것만큼 어려운 숙제였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거는 이 자리에 뭐 김인영 도의원님 계시지만 김인영 도의원님, 허원 도의원님, 우리 홍석 도의원님 이 세 분의 도의원님들이 사실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홍원표 의장님을 비롯해서 9분의 우리 시의원님들이 이천시 행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시민의 세금을 일부라도 그렇게 원래 안 써도 되는 거지만 거기에 할애하기로 하는 그런 결정을 낸 그 용기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결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과정들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 저정도로의 609 구간 백사 쪽 가는 그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여기에는 우리 그 시도의원님들, 국회의원님 그리고 우리 그 이천 지역의 출신이면서도 현직은 아니지만 당신의 고향을 위해서 정말 사실 중앙무대에서 차관으로 있으면서 알았던 그 인맥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의 노력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런 수건 사업들이 해결된 겁니다. 예. 우리 그 의료원도 사실은 종합병원급으로 이렇게 진료 과목도 대폭 늘리고 또 장비도 아주 최첨단으로 가져오고 특히 어르신들은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지금 같이 모시고 있지만 이 심장 쪽에 그리고 뇌 쪽에 이 혈관이 막히면요 시간이 없습니다. 병원이 없는 게 아니라 병원까지 가는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 그래서 심장 쪽에 혈관이 막힌다라든지 뇌 쪽에 혈관이 막히면 빨리 갈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아주 그 의료 장비가 의료 시설이 아주 좋은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판독해낼 수 있는 아주 우수한 의료진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 그 획기적으로 경기도 의료 이천병원을 병상 수도 300병상으로
진료 과목수도 대폭 늘리고 또 분당의 서울대 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또 시설도 최첨단으로 전화기를 좀 저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남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종합병원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경기도지사님도 오시고 경기도에 그 6군데의 경기도 의료원이 있는데 그 의료 원장님들이 그 개원식에 오셨어요. 왜 오셨겠어요? 자기도 의료원은 정말 찌글찌글하고 이런데 경기도에 있는 이천병원 이게 그렇게 현대화됐다고 하니까 가서 배우고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시내 나가실 일 있으면 꼭 한번 의료원 가셔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멋지게 종합병원이 되었길래 엄 시장이 저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했는지 꼭 한번 가셔가지고 꼭 이렇게 좀 봐주시길 바라고요. 이제는 심장질환, 뇌질환으로 이렇게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노력을 함께 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 공무원들, 그리고 시도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님, 그리고 김영민 차관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또 같이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정치만 지금 편가르고 있지 우리 시민들은 편가르지 말자고 외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편가르지 않는 정치로 가져야 되고 편가르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 시민들이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해주고 시민들도 같이 편을 막 버리잖아요. 겉으로 드러내면서. 그러면 선거 끝나고 나서 그것을 다시 이렇게 뭐가 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제가 가급적이 아니라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1년 반이 지났잖아요. 이렇게 마이크 잡고 인사를 드릴 때는 절대로 정치 얘기를 왜? 시민들이 정치 얘기를 하면은 한쪽 좋아하는 쪽이 있고 싫어하는 쪽이 있을 텐데 제가 그 얘기를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말씀 안 드리는 게 사실은 그런 자본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허용된 자리에서만 당신의 입장을 발표라 라고 할 때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시장이 아니다. 이천 시민 전체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천 시민들의 삶을 다 이렇게 오롯이 다 챙기면서 그럼으로써 저희 도움을 주신 분들한테 이렇게 보답을 하는 그러한 그 시정을 하려고 합니다. 해서 앞으로 이제 선거도 있고 할 텐데 시민 여러분들 잘 보시고 정말 화합을 잘하는 그러한 그 정치인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또 모가면, 설성, 율면, 장원 이쪽이 많이 소외됐다고 서운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소외된 지역을 더 챙겨드리는 게 더 진실로 공정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위원장님하고 늘 상의하시고 시장을 만나지 않아도 면담을 통해서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많이 예산을 내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부족하면 또 우리 면담을 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한테 분명히 얘기해라. 기존에 내려줬던 예산과 아주 부족하니까 이 부분은 이만큼 원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올라오면 제가 그냥은 아니어도 다 살펴보고 필요한 게 맞다 그러면 제가 들어드리면 되죠. 꼭 시장을 만나서 이야기한 것만 들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시장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올해는 좀 작년보다는 좀 더 마음이 편안한 그러한 그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또 하루하루의 그 일상이 좀 마음이 편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은 국민의 생명과도 같다는 말씀이 의미심장하게 와닿는 시간이었습니다. 장시간 유익한 말씀해 주신 이천 시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도 좋은 말씀 해주실 분은 많으나 시간 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개강식에 참석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교육시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5분 정도 휴식 후에 밭작물 교육, 식량 작물 교육 순으로 진행되고 13시 교육이 끝나면